안녕하세요.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전형 입결 분석 및 지원 전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설명을 드릴 서울 목동고등학교 교사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먼저 전년도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을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올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대학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워낙 유명하죠.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 없이 교과 100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고요. 한국외대, 숙명여대 이 두 대학은 똑같이 교과 100으로 모집을 하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대학은 모두 서류나 면접 등의 절차가 없이 교과만으로만 선발한다. 단 외대와 한국외대와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명여대 전년도 입결 분석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 여학생 재적 인원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합 4에서 2개합 5로 한 등급 정도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등급이 완화가 되면서 이것이 전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를 학부 모집을 시작하게 되면서 3명 모집을 신설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학과 모집을 2명을 더 늘려서 5명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학부 수능 최저 과목의 확통도, 사탐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요. 수능 최저가 2개합 4에서 2개합 5로 완화가 되면서 최초 경쟁률이 아주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4대 1에서 6.4대 1 거의 100 가까운 수준으로 인문계열은 상승했고요. 자연계열도 3.0에서 5.6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실질 경쟁률인데요. 최초 경쟁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 그래서 실질 경쟁률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어쨌든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되면서 경쟁률을 상승한 게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원율을 잠깐 볼까요? 충원율. 그러니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려면 바로 숙명여대와 선호도가 비슷하거나 숙명여대보다 선호가 비슷한 대학, 위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개설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숙명여대 윗대학에서도 지역규정 전형을 전년에 모집을 시작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숙명여대도 합격했던 학생들이 그 윗대학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이동해 가면서 충원율이 조금 상승했고요. 인문보다는 자연의 충원율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자연의 경우에 106%에서 143%로 충원율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요. 빨간색 선으로 보여지는 경쟁률이 2021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2022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모든 과가 프랑스 어문인가요? 대부분의 모든 과가 전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헌정보학과와 프랑스 어문 이 두 개의 모집단위만 전년도와 비해서 살짝 경쟁이 내려갔고 전체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인문 모집단위에. 자연 모집단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약학과가 올해 학부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간 그래프는 안 보이죠. 상당히 높은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인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2021과 2022의 경쟁률이 좀 경향성이 보이지 않나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경쟁률도 궁금하지만 입결도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면 경쟁률이 이처럼 상승을 했는데 입결은 어떠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2022의 입결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입결이 상승한 거고 파란색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점수가 하락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쪽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문 모집단이, 그러니까 인문 성향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가 많이 좀 작아졌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아무래도 우수 집단이 자연적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인문 학생들의 상위권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문의 경우에는 성적이 큰 폭의 하락 없이 전년도와 평균적으로 한 2.2등급 정도로 유지가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모집 규모가 커졌고 인문 성인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입결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일각의 예상도 있었지만 수능 최저 완화가 입결이 유지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자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연 3대 1에서 5.6대 1로 실질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하락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2.23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할 것 없이 선호도가 높은 숙명여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지역균형적 모집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내려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실질 경쟁률의 상승이 성적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문 자연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경영학과하고 홍보광고학과 여기에 입결이 좀 상승한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놀랍죠. 교과 평균 등급이 1.09등급. 뭐 1.09면 뭐 각 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학교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학과인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입결도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볼까요? 네, 직접 비교가 이제 가능할 텐데 전년도의 경우에 경영학과가 2.6, 그러니까 뒤에 X 표시된 거는 이제 공개하지 않은 그 소수 둘째 자리고요. 그러니까 2.6이 2.18이 됐고 2.5가 2.07이 됐으니까 경영학과나 홍보광고학과의 입결 상승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단이 입결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자원경영학과, 문화관광학과, 응용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모집 단위가 작년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을 보니까 문화관광학과 보니까 2.5에서 2.57, 거의 뭐 별 차이 없죠. 교육학과 2.2에서 2.3, 그래서 비슷하거나 일부 오른 모집 단위도 있었다. 물론 자연계의 경우에 수학과는 1.9에서 2.44니까 평균적으로 수학과의 경우에는 입결 하락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난하게 유지가 됐거나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숙명여대의 입결 분석이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외대의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의 특징입니다. 숙명여대보다는 추천 인원이 좀 많은데요. 고교별로 20명 이내에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전형과 유지를 해서 2개 합사 정도 수준의 한국사 4등급을 요구했고요. 전형 방법이 타 대학과 조금 다른데요. 보통 타 대학의 경우에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하는데 외대의 경우에는 원점수도 환산 점수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성적이 반영됐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비교과 10%가 빠졌다는 점이 전년과 달라진 점인데요. 한번 충족률과 충원율 같은 경쟁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숙명여대 마찬가지 한국외대도 8.9대 1이 14.7대 1로 상당히 많은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은 조금 어때요?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외대가 2개 합사라는 조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또 타 선호도가 유사하거나 높은 대학도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을 늘리다 보니까
수능 최저만 충족했을 경우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요인이 작용했는지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충족률이 조금 충원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충원율의 경우에는 타 대학과 내신 산출 방법이 좀 다르다는 점도 하나의 또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한국 외대의 경쟁률과 입결 순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외대는 다른 대학과 좀 다르게 학과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뭐 경영, 경제, 상경 계열학과도 있고 사회과학 계열학과도 있고 사범 계열학과도 있고 또 다양한 또 외국 어문 계열학과가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한번 경쟁률 순위와 입결 순위를 한번 줄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상으로는 미디어학과가 27.5대 1 제일 높았죠. 그래서 미디어, 경영, 영어교육 요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고요. 입결이 높은 과를 보니까 L&D, L&T, 경영, 국제통상 이런 순으로 입결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대의 경우에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입결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269.36점에 70% 평균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았던 L&D에서 한국어 교육 10위에 해당하는 비교해봤더니 한 3.28 정도의 입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는 인기,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입결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 다르게 일본 언어문화, 중국 언어문화, 중국어 교육 이런 과의 경쟁률이 10대 1이 채 안 되는 경쟁률이었는데 그 순위와 또 옆에 입결 70%의 컷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다시 볼까요? 네, 제일 높았던 게 269.36. 그 다음에 10위에 해당한 한국어 교육학과가 266.08이었죠. 그런데 일로 오니까 251점대가 보이시죠? 257점대도 보이시고. 네, 그래서 외대를 정리하면 외대는 전년도의 경우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과의 경우에 입결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로 외국어 계열학과와 외국어 교육 계열의 모집단이 입결이 낮았다. 라는 점이 전년도 입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의 성적 편차가 좀 더 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대학입니다. 한양대학교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뭐 워낙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으로 유명하죠. 수능 최저가 없고 교과만으로 교과 100으로만 모집을 하고 고교별로는 재적 인원의 11% 이내의 범위에서 추천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반도체공학과에서 5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인데요. 전년도의 경쟁률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숙명여대, 한국외대와 비슷하게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6.5대 1에서 8.6대 1. 네, 실질 경쟁률은 1.7대 2에서 1에서 1.56대 1로 약간 소폭 하락했고요. 자연의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좀 더 많이 뛰었네요. 5.9대 1에서 8.1.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1.56에서 2.03.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한양대학교는 최초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 인문보다는 자연에서 실질 경쟁률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원율도 교과 평균 등급 성적도 좀 보시면 인문의 경우에 충원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연세대학이나 성균관대, 서강대학 이런 대학들이 교과 모집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교과 모집이 2022에 신설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와의 중복 합격자가 좀 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인문의 경우에 대폭 늘었고요. 자연은 인문보다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충원율이 조금 상승했다. 입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일부 모집단이 0.1 정도 수준의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학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선호도가 비슷하거나 선호도가 조금 높은 대학
이런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 대학이 어떤 포지션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실질 경쟁률과 충원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결을 잠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입결이 상승한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일부 학과는 파란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낸스 경영, 정책, 사회, 국어교육, 영문, 이런 모집 단위가 2개년 동안에 입결 편차가 조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어교육학과하고 정책 이쪽이 입결 뭐랄까 아주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학계열, 한양대학은 좀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가 많아서 공학계열을 한번 따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거는, 네, 화학공학과 입결이 조금 떨어진 게 좀 눈에 띄죠.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원서 쓰는 과정에서 예상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건축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요 4개 모집 단위의 입결 변화가 좀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학 계열 말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인 것들이 좀 대부분인데요. 보시면 공학 계열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입결 편합폭은 적었다. 그러니까 거의 2개년의 그래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학 계열은 비공학 계열에 비해서 학과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지원이 조금 등락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공학 계열은 모집 단위 수도 적고 또 학과 수도 적다 보니까 나름 변화의 폭은 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률하고 입결하여 상관도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과가 경쟁률이 높았던 과고요. 오른쪽 끝에 정보시스템학과 상경 모집단위 상경계열, 요 인문 쪽 요과가 경쟁률이 낮았던 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네, 경쟁률 대비 높은 과가 좀 있었습니다, 입결이. 그래서 국어교육, 행정, 교육공학, 파이낸스 경영, 정책, 정보시스템, 이런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 순위는 최상위는 아니었지만, 뭐 1, 2등은 아니었지만 입결은 좀 높게 형성이 됐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살펴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과라든가, 네,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일부 모집 단위는 경쟁률은 높았는데 입결은 경쟁률 순위만큼 높지 않은 그런 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유기나노공학이라든지 컴퓨터 소프트공학이라든지 이런 일부 모집 단위 경우에는 경쟁률 순위 높지 않았으나 입결은 높았던 그런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2022의 입결 결과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숙명여대, 한국여대, 한양대 이 3개 대학을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전형과 수능 최저가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2개 하고, 네, 그래서 뭐랄까요? 수능 최저 자체가 2개 하고 높지 않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준을 통과해야지만 어쨌든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2개 합 5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숙명여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 수능 최저를 최소한 맞춰놓고,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과 이렇게 비교해서, 네, 그 대학을 지원하고 숙명여대를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숙명여대에 대한 합격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충원율도 좀 일정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미디어, 컴퓨터과학, 화공, 생명 이런 모집 단위들은 평균적으로 선호도도 높았고 입결도 꾸준한 편이었다. 반면 역사문화, 문화관광, 수학, 소프트웨어 융합 요 모집 단위들은 약간 그 변동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경쟁률의 변화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모집 단위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이어서 한국외대입니다. 아까 숙명여대가 2개 합 5였죠. 근데 한국외대는 2개 합 4입니다. 그러니까 2개 합 4니까 2개 합 5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충족률이 전년도 경우에 59.5%
그러니까 절반 약간 넘는 학생이 충족을 했고 한 40% 정도 수준의 학생들은 미충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외대는 무조건 두 개 합사라는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어쨌든 가능권에 들 수 있고, 이걸 통과했을 경우에는 타 대학에 비해서 서울의 인문 모집 단위만 있잖아요. 학과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그래서 상경 계열학과부터 사회과학 계열학과, 또 사범 계열학과, 외국어 계열학과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스펙트럼 넓은 것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전과 같은 어떤 학사 제도를 활용했을 때 전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이 한국 외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입결의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고 이런 어떤 기회를 전과제도, 부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국 외대를 쳐다본 하나의 지원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LD, LT 선호도가 높은 또 상경 사회과학이 경쟁률, 입결 높게 형성되는 과라고 한다면 외국어 계열의 다양한 학과들이 좀 낮은 편이다. 하여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개념 간의 경쟁률, 합격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거의 최상위권 대학이죠. 물론 연세대학도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더 학생들에게 한양대학은 연세대학의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넓게 열려져 있는, 어쨌든 한양대학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 이런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합격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다.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요 세 개 대학이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학생들 중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통과시키는 대학을 소신껏 지원해서 이렇게 결과를 기대해보는 이런 전략을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양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까지 충족이 됐을 때는 기대 대학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공학계열이 비공학계열보다 합격선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공학계열이 모집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그리고 비공학계열은 물리수학 같은 자연과학계열 학과가 또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합격선의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와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 간의 입결 편차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인 거고요. 융합전자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이런 모집 단위는 어떻게 보면 한양대의 입결을 아주 끌어올리는 그런 합격성 높은 모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20분 짧은 콘텐츠라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교과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향성을 잘 살피시고, 또 두 개 대학 숙명여대와 외대는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수능 최저를 잘 충족시킨다면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규모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숙명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세 개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분석 및 전략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